네. 네,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서는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는 포트나이트 최적화 기능인데요. 저희 에픽게임스가 포트나이트를 개발하면서 PC 콘솔에서 만들어진 게임을 모바일, 그 다음에 닌텐도 스위치까지 다 서비스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최적화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고요. 그러면서 그 최적화 관련된 기능들을 정말 많이 넣었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 잭부터 부장님께서 안드로이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안드로이드 서비스도 시작했지만 이제 안드로이드나 모바일 디바이스 관련해서 하면서 최근에 업데이트하거나 이제 개발했던 최적화를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포트나이트 하면서 했던 이제 다른 또 최적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시그니피컨스 매니저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시그니피컨스 매니저는 일반적으로 게임 만드실 때 아마 다 만들게 되시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냐면 일단 게임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쨌든 좋은 퍼포먼스, 좋은 프레임의 게임을 즐기게 하기 위해선 항상 똑같은 환경에서 캐릭터나 배경이나 어떤 오브젝트들을 같은 조건으로 그려줄 수는 없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제 퀄리티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떤 조건, 하나의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그걸 가지고 오브젝트들에 대한 그런 퀄리티를 조절하는 어떤 매니저 같은 게 필요하시게 되잖아요. 이제 저희도 이제 포트나이트를 개발하면서 이제 그런 매니저 같은 게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시그니피컨스 매니저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엔진 기능으로 저희가 넣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다른 퀄리티의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리해주는 메인 매니저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지만 중간에 이제 캐릭터가 있고, 그 플레이어 캐릭터가 있고, 그 플레이어 캐릭터의 이제 거리나 보여지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중요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포트나이트에서는 이런 중요도를 이제 거리, 화면에서의 크기,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등등으로 이제 나눠서 했는데요. 그럼 이 시그니피컨트 매니저를 그러면은 어떻게 실제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코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만든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그럼 시그니피컨트 매니저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이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동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매니저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매니저가 이제 관리할 오브젝트가 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브젝트 등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이 필요한데, 계산은 뭐냐면 이제 등록된 오브젝트들을 현재 이제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하면 현재 카메라나 플레이어가 있는 위치에서 얼마나 멀리 있다든지, 화면에서 얼마나 크기로 차지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중요도 값을 계산하는 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 된 다음엔 그 중요도 값을 계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중요도에 따라서 네가 어느 정도 중요도일 때 어떤 퀄리티를 가지냐를 세팅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값에 따라서 어떤 변경사항을 적용하는 것들을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예제로 만든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파티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이제 더 좋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같이 이제 섞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그니피컨트 매니저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시그니피컨트 매니저를 일단 당연히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클래스를 만들고 선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컨텐츠 이그젬플 시그니피컨스 매니저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고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시그니피컨트 컨텐츠 이그젬플 시그니피컨트 매니저는 시그니피컨스 매니저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냥 요런 클래스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시그니피컨트 매니저가 우리 게임에서 내가 쓰는 프로젝트에서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이 시그니피컨트 매니저,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에서 쓰는 시그니피컨트 매니저가 내가 만든 시그니피컨스 매니저여야 된다라는 선언이 필요하죠. 이제 그거를 보통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다시피 디폴트 엔진.ini에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디폴트 엔진.ini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크립트 시그니피컨트 매니저라는 게 있고, 거기다가 시그니피컨트 매니저 클래스 네임에다가 내가 만든 이제 시그니피컨트 매니저를 설정을 하시면 얘가 이제 게임이 뜰 때 기본으로 얘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얘를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이제 만들었는데 근데 실제 그럼 만들었으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저희가 엔진에서 시그니피컨트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걔를 상속해서 제 클래스를 만들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시그니피컨트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오브젝트를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등록된 오브젝트에 대한 계산을 위한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든지, 적용을 위한 함수를 호출하는 거는 기본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게임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가 이 시그니피컨트 매니저에 등록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옵티마이즈드 폰이라는 제가 쓰는 이제 캐릭터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 캐릭터 클래스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실제 캐릭터 클래스, 캐릭터라던가 액터라던가 이런 녀석들이 게임 내에서 실제 생명력을 갖고 시작되는 거는 언제냐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비긴 플레이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긴 플레이가 불리면 게임 내에서 얘가 시작이 되는 거고, 엔드 플레이가 불리면 게임 내에서 이제 사라져가지고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비긴 플레이가 호출될 때 시그니피컨스 매니저에 나를 등록하고, 엔드 플레이가 될 때 나를 이제 등록을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옵티마이즈드 폰에 이제 비긴 플레이에 가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예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그니피컨트 매니저에 get을 해서 월드를 주고 넘기면 이제 생성된 시그니피컨스 매니저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걸 가져온 다음에 시그니피컨스 매니저에는 레지스터 오브젝트라는 함수가 이미 있어요. 그 즉 뭐냐면 이제 등록하는 함수죠. 그러면은 이제 나 자신을 넣고 나를 등록할 거고, 그 다음에 뭐 태그 네임은 원하시는 대로 태그 네임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그니피컨트 매니저의 방적 방식은 등록된 다음에는 계산과 적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계산과 적용은 누가 하냐면 어떤 다른 곳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필요할 때 호출되는 함수랑 적용이 될 때 호출되는 함수를 이제 함수 값을 넘겨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태그 값, 그 다음에 넘겨주는 게 바로 이 시그니피컨트 매니저가 업데이트가 될 때 이 시그니피컨트 값을 계산해야 될 때 불려주는 함수를 먼저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적용될 때 호출되는 함수는 맨 마지막에 넘겨주고, 그 중간에는 뭐냐면 이 계산과 적용이 될 때, 적용될 때 이 시그니피컨트 매니저에 등록된 다른 녀석들과 같이 병렬로 세팅해도 되느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세팅해야 되느냐에 대한 타입을 선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만 하시면 이제 나를 이제 이 시그니피컨트 매니저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호출되는 이 함수형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서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보시는 것처럼 이 평가하는 함수는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이건 제가 지은 이름이니까 이런 파라미터를 갖게 돼 있어요. 즉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오브젝트 값을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뷰 포인트, 즉 지금 카메라의 위치 값을 넘겨줘요. 그래서 카메라의 위치 값과 현재 오브젝트 값을 넘겨줘서 이 두 가지 값을 가지고 나의 현재 중요도를 계산해 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중요도 값을 넘겨주면 이 오브젝트에 대한 중요도 값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서 호출된다고 말씀드렸던 등록했던 요 함수가 이제 적용할 때 호출이 되고요. 그럼 적용할 때는 어떻게 뭐가 파라미터로 넘어오냐면, 바로 적용할 오브젝트와 전 프레임에서의 중요도 값, 그 다음에 현재 프레임에서의 중요도 값이 넘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중요도 값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캐릭터라면 내 무기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더 이상 뭐 플레이하지 않게 한다던가 아니면 내 플레이어에 붙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데코레이션이 하는 어떤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된 파츠가 있으면 그거를 렌더링을 안 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설정을 하시면 되도록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액터나 어떤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비긴 플레이와 엔드 플레이에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비긴 플레이에서 등록, 엔드 플레이에서 이제 등록을 해제하는 거는 unregister 오브젝트를 불러서 자기만 넘겨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등록하고 해제하는 걸 통해서 이 설정한 함수값이 호출이 됨으로써 이제 이 시그니피컨트 값에 따라서 계산이 되고 어떤 변경이 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액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액터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파티그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저희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파티클 자체가 2m 액터로 사실 생성돼서 의미를 가지는 것보다는 파티클 하나가 여러 개의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스템 컴포넌트,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가 이 값에 따라서 조절되는 게 사실은 필요하고요. 이제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이제 저희가 아까 만들어 본 이 시그니피컨트 매니저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군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이제 생성자에 일단 가시면 생성자에 가시면 뭐가 돼 있냐면 보시면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에는 딜리게이트로 뭐가 있냐면 on system pre activation change라는 딜리게이트가 이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어떤 특정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가 액티브 되거나 디액티브 될 때 호출이 되는 거예요. 즉 실제 어떤 파티클을 생성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생성해서 활동하던 애가 이제 디액티브 돼가지고 더 이상 안 할 때 딜리게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저는 이 제가 만든 시그니피컨트 매니저에서 이제 생성자에서 요거를 딜리게이트를 추가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매니저에 있는 함수를 등록을 하면 이 매니저에 있는 등록된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겠죠. 그럼 호출이 되면 뭐가 되냐면 바로 요 함수인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활성화되던지 아니면 디액티브 되는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를 넘겨주고 활성화인지 비활성화인지를 알려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비긴 플레이, 엔드 플레이 했던 것처럼 비긴 플레이, 엔드 플레이는 똑같아요. 활성화, 비활성화. 그것처럼 활성화할 때는 레지스터 오브젝트를 호출해서 이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를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비활성화 될 때는 해제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게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파티클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긴 플레이, 엔드 플레이가 하도록 하지 않고 이 그냥 만드신 시그니피컨트 매니저 안에다가 이 딜리게이트에다가 이걸 추가해서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의 딜리게이트에다가 요게 부르게 해서 하시면 자동으로 이 등록과 해제가 되고요. 그럼 이제 등록될 때 호출되는 값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그니피컨트 값을 계산하고 적용하는 거를 또 따로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거를 보면 일단 계산하는 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계산하는 거는 뭐 간단해요. 똑같아요. 다른 거랑.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계산해 달라고 하는 오브젝트 값과 현재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줘요. 그러면은 요 카메라의 위치와 그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가 여기엔 넘어오겠죠. 왜냐면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에 대해서 등록한 함수니까. 그럼 넘어오면 이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에서 요 함수를 이용하시면 이제 거리 값을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뷰 포인트에 있는 로케이션을 넘기고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에 요 함수에 넘겨주시면 이제 거리 값을 가져오실 수가 있고 그럼 그 거리 값을 가지고 내가 설정해 놓은 나의 거리 값과의 계산해서 가중치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중치를 계산해서 리턴하면 아까 뭐 옵티마이즈드 폰에서 요거랑 똑같죠. 가중치를 계산해 넘기는 것처럼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에 가중치를 계산해서 넘겨주게 되고요. 그럼 넘겨주면 이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의 가중치가 설정이 되고 그러면 실제 그 가중치에 따라서 계산이 일어나는 거는 여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굳이 이거를 설명드리냐면 왜냐면 이거는 게임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게임마다 우리가 가중치를 어떻게 줄 건지 가중치에 따라서 무엇을 할 건지 다르게 줄 수 있지만 파티클은 사실은 특별히 다를 게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가중치에 따라서 뭐 그릴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가 이미 가중치에 따라서 그리고 말지를 할 수 있는 그 그룹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레지스터 오브젝트에 등록했던 요 마지막 부분, 바로 이 계산된 시그니피컨스 값을 가지고 적용할 때 부르는 함수를 가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브젝트가 넘어오는데 이거는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고 전에 가중치, 현재 가중치 넘어오고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이미 파티클에는 파티클 시그니피컨트 레벨이라는 게 이미 있어요. 그게 로우, 미디움, 하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 요 값을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에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의 현재 중요도 값은 이거야 라고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넘겨주고 하면은 그 넘겨준 값에 따라서 파티클이 내가 지금 중요도가 이거니까 내가 지금 그려져야 되는 건가 안 그려져야 되는 건가 이런 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파티클은 그 일반적인 액터나 캐릭터처럼 따로 비긴 플레이, 엔드 플레이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딜리게이트를 이용해서 한 번에 다 등록과 해제를 하고, 그 등록된 애들을 계산할 때는 계산하는 거는 거리값이든 아니면 보이든지 그런 조건에 따라 계산하시지만 실제 계산된 그 값에 따라서 조절하는 거는 요 이미 갖고 있는 요 레벨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레벨을 이미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파티클 자체가 이미 요 레벨, 내가 어떤 레벨에 해당되는지를 이미 설정할 수 있는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면 에디터를 열어서 파티클을 열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퍼포먼스라고 찾아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맥스 시그니피컨스 레벨이라고 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즉 바로 내 파티클이 어떤 레벨에 해당되는지가 이미 선언이 돼 있어요. 즉 미디움이면 지금의 나의 상태가 로우나 미디움일 때는 미디움일 때까지는 그려지고, 미디움이나 하이일 때까지는 그려지고, 내 상태가 로우면 로우일 때는 그려지고, 하이면은 하이일 때만 그려지고 나머지 상태에서는 안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미디움이기 때문에 미디움 레벨에서만 미디움 레벨 이상에서만 그려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된 파티클이 이미 있고요. 그래서 지금 플레이를 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미 시그니피컨트 매니저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거리까지 해서는 그려지는데 멀어지면 자동으로 안 그려지고 가까이 가면 다시 그려지고, 이게 되는 게 바로 아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코드에 따라서 등록돼서 그 레벨이 설정되고 거리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게임 내에 있는 파티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코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나중에 저희가 이 PPT 할 때 같이 포함해서 예제로 보실 수 있도록 할 거니까 큰 구조만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는 게 시그니피컨트 매니저가 되겠고요. 그래서 파티클은 특별한 시스템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럼 이제 파티클 최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파티클 최적화에 대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풀링 시스템을 지원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풀링 시스템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 즉 파티클은 뭐 예를 들어서 총구에서 나오는 화염이라던가 아니면 총알이 튀는 거, 발자국이 남는 거 등등등 생성됐다 삭제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생성 삭제를 계속하게 되면 부하가 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엔진 자체에 이제는 풀링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들어질 때 새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가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사용하고, 사용이 끝나면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기본으로 지원하니까 이런 편리한 풀링 시스템을 사용해서 꼭 파티클을 관리하시기를, 계속 남아있는 파티클이 아니라면요, 하시기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리는 옵션 중에 하나가,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나 여기 뭐 옵션으로 또 추가로 오디오 컴포넌트들은 이 옵션 중에 오토 매니지 어태치먼트라는 그 변수가 있어요. 이걸 켜있게 되면 사실 뭐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오디오 컴포넌트나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등록돼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걔가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활성화되지 않을 때도 이 컴포넌트 티킹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옵션을 켜시면 얘네들이 실제 액티베이션 됐을 때만 등록이 돼서 틱을 받는다거나 하고, 디액티베이션 되면 다시 그 그룹에서 빠지고 등록이 해제되는 게 자동으로 일어나니까 이 옵션까지 꼭 쓰셔서 최적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 모드라는 거가 이제 엔진 내에 있어요. 디테일 모드는 파티클뿐만 아니라
그 지금 엔진에서 렌더링되는 모든 지금 현재 환경이 어느 정도 디테일을 보여줘야 되는 환경이냐. 즉 이건 어디서 쓰냐면 그 디바이스 프로파일에서 현재 디바이스마다 디바이스의 성능이 뭐면 거기서 이 디테일 모드를 뭘로 설정해. 그러면 게임 내에 이 디테일 모드에 영향을 받는 녀석들이 퀄리티를 낮춰야 되겠다,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디테일 모드를 왜 말씀드리냐면 파티클에서 파티클 안에 이 디테일 모드에 따라서 보여지거나 안 보여지거나 하는 조건을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뭐냐면 파티클을 열어보시면 그 다음에 요 파티클 스프라이트 이미터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디테일 모드 비트 마스크라는 변수가 이미 있어요. 요게 뭐냐면 지금은 얘가 뭐 로우, 미디움, 하이가 다 켜져 있는데 요 조건이 켜져 있는 거, 즉 디테일 모드는 로우, 미디움, 하이 뭐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설정을 해놓은 레벨에 따라서 얘가 보여져야 되는지 안 보여져야 되는지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만든 지금 게임이 예를 들어서 저사양의 안드로이드 폰에서 돌아가. 그래서 얘는 디테일 모드가 로우야. 그러면 그때 이 파티클이 완전히 사라지기에는 무리수가 있고 이 파티클이 그려주는 것 중에 특정 스프라이트 파티클만 이제 삭제했으면 좋겠어, 안 그려졌으면 좋겠어 할 때 요거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이 다 있기 때문에 요 값 설정을 통해서 그려지는 파티클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연기 같은 경우는 하이일 때만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해서 보면 지금 실행 중인데 제가 디테일 모드가 지금은 하이예요. 디테일 모드를 일부러 낮춰요. 그러면 1로 하면 미디움으로 되니까 없어지죠. 연기가 없어지고 이제 다시 더 낮게 로우로 하면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라이트도 있었는데 라이트도 없어지고 다시 올려보면 디테일 모드를 라이트가 생기고 연기도 나고 이런 식으로 파티클을 하시면 실제 파티클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디테일 조정을 통해서 세부적인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하다는 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이제 이 디바이스 프로파일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변수를 말씀드리게 되니까 그때 또 이미터 관련해서 좋은 게 파티클 관련해서 좋은 게 이미터 스폰 레이트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실제 이 파티클이 스폰에서 보여주는 파티클의 개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전부 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또 퀄리티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써보면은 이미터 스폰 레이트 스케일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얘를 지금은 1인데 0.5로 줄여보면 지금 보이시겠지만 파티클 개수가 점점씩 줄어요. 더 작게 내려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좀 더 디테일한 실제 보여지더라도 그 그려지는 파티클의 개수를 조절해 가지고 퍼포먼스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최적화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애니메이션 최적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 레이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걸 넣었어요. 이건 뭐냐면 애니메이션을 매 프레임마다 계산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스킵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킵 안 할 때 스킵, 사면은 네 번 스킵하고 다섯 번째 프레임을 그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10이면 10프레임 스킵하고 11프레임에서는 그걸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기능을 넣었거든요. 요걸 쓰시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최적화하실 수 있는 좋은 기능인데, 그런데 요거는 이제 코드적으로 좀 작업하시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요. 그래서 다시 그럼 얘는 어디서 이걸 쓰게 되냐면 바로 애니메이션을 하는 데서 저게 필요하잖아요. 애니메이션의 빈도수를 어떻게 할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캐릭터에서 쓰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캐릭터에 보시면 제가 만든 옵티마이즈드 폰이라는 캐릭터에 보면 중요한 게 생성자에 가보시면 여기 이렇게 내 캐릭터의 스켈레탈 메시 컴포넌트를 가져오고 그 스켈레탈 메시 컴포넌트에는 딜리게이트로 뭐가 있냐면 애님 업데이트 레이트 파라미터 크리에이티드라는 딜리게이트가 있어요. 이 딜리게이트는 뭐냐면 바로 이 캐릭터가 이제 사용이 돼서 이제 애니메이션 업데이트 레이트를 조절해야 되는 것들을 값을 설정해 달라고 저한테 이제 딜리게이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성자에서 추가하고 제가 이미 선언해 놓은
함수를 넘겨줘서 딜리게이트로 바꾸요. 그러면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업데이트 레이트 옵티마이제이션 값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넘어오는 값은 뭐냐면 애님 업데이트 레이트 파라미터라는 게 넘겨와요. 이 넘어오는 요 안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이 애니메이션 업데이트 레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제가 만든 예제로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그 애니메이션 업데이트 레이트 옵티마이제이션이 실행이 되려면 일단 쓰겠다고 변수값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스켈레탈 메시 컴포넌트에 enable 업데이트 레이트 옵티마이제이션을 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디버그 업데이트 레이트 옵티마이제이션이 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실제 보기 편하게 그 업데이트 레이트 옵티마이제이션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기 편하게 이제 박스를 그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디버그용으로. 요걸 true로 해주면 그게 또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활성화도 시키고 얘도 활성화 시킨 다음에는 세부적인 값을 설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첫 번째 값은 요거는 뭐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렌더링 되지 않을 때 이 캐릭터가 어느 빈도수로 애니메이션을 스킵하고 할 거냐라는 값을 설정하는 거고요. 요것들을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값 설정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요 애니메이션 업데이트 레이트 옵티마이제이션은 두 가지 방법으로 돼요. 뭐냐면 하나는 LOD 레벨에 따라서 실제 이 캐릭터가 그려지는 LOD 레벨에 따라서 그 업데이트 레이트,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어느 정도 스킵하는지를 조절하는 방법이 하나고, 그게 아니라 바로 화면에서 얼마나 크게 그려지는지, 그러니까 LOD 레벨이 아니라 화면에서 얼마나 크게 그려지는지에 따라서 레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요 변수는 뭐냐면 바로 화면에서 얼마나 크게 보여지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른 업데이트 레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요게 되는데요. 요 값에 따라서 be should use LOD 맵이라는 걸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이게 true면 LOD 레벨에 따라서 변수를 설정하게 되고요. 업데이트 레이트를 설정하게 되고요. 이게 false면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있는 화면에 보이는 크기에 따라 설정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저희는 요 값을 true로 해서 그 LOD 레벨에 따라서 달라지게 할 거고요. 그러면 LOD 레벨에 따라서 달라질 그 프레임 스킵 값은 어디서 설정하냐면 바로 요 밑에 있는 요 배열 값에서 하고요. 그래서 요 값을 받잖아요. 이거는 위에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LOD 레벨 0일 때, LOD가 사실은 0이고 가장 가까울 때는 그냥 스킵하지 마. LOD 레벨 1일 때는 한 프레임만 스킵해, 2일 때는 두 프레임만 스킵해,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뒤에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더 이제 많이 스킵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된 값을 가지고 실제 게임을 했을 때 어떻게 돌아가냐면, 지금 제가 테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제 아까 만든 옵티마이즈 된 폰을 배치해 놨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얘는 뭐 초록색 박스가 되어 있고 뭐 파란색 박스가 되어 있고 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버깅 용도예요. 얘가 업데이트 레이트 옵티마이제이션에 따라서 이제 다른 색깔이 보여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들이 되는 걸 보이는데, 저 뒤에 있는 애들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앞에 있는 애들은, 가까이 있는 애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점점 멀어지는 애들일수록 약간씩 애니메이션이 약간 튀는 듯한 보이실 수가 있어요. 뭐 지금 제가 업데이트 레이트를 워낙 작게 해놨기 때문에, 스킵 값을 작게 해놨기 때문에 많이 티는 안 날 수 있지만,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이게 조절이 되고요. 이게 굉장히 유용한 게 퍼포먼스적으로 차이가 사실은 좀 많이 나게 해줘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스탯 애님을 쳐서 애니메이션 업데이트 값을 보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한 위에 보시면 제일 위에 값 잘 안 보실 텐데 한 18, 17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걸 켠 상태에서 업데이트 데트는 그러니까 0.18 밀리세컨드 정도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걸 꺼볼게요. 업데이트 레이트 옵티마이제이션을 끄면 지금 숫자가 안 보시겠지만 0.31 밀리세컨드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이제 2배로 더 들게 되고요. 그래서 뭐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는 있지만
가까이 없는 녀석이 이렇게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켜보면 다시 이제 뒤에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이제 바뀐 게 보이죠. 즉, 요 조건에 따라서 다시 반값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은 사실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퍼포먼스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레이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꼭 최적화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보실 수가 있고 이 코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애니메이션 최적화 관련해서 이제 다음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조건이 있어요. 메시 컴포넌트 업데이트 플래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이제 이 그 메시 그 스켈레톤 메시 컴포넌트를 티킹을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즉 보일 때 티킹 할 거냐 안 보일 때 티킹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캐릭터나 이런 것들 여러 개의 파츠나 이런 걸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좀 가장 맞는 거를 설정하시면 조금이라도 업데이트되는 값을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를 아끼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최적화에 대해서 이제 좋은 기능으로 꼭 말씀드리는 게 이런 그 무기들 있잖아요. 무기들은 이제 애니메이션이 총을 쏘거나 아니면 할 때마다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켈레탈 메시로 만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떨어뜨려서 죽거나 특히나 이제 배틀로얄 장르나 이런 게임들에서는 이제 총을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총을 주울 때 우리가 스켈레탈 메시를 총을 줍기 위해서 땅에다 넣고 렌더링하는 건 사실 부하가 있잖아요. 걔가 거기서 애니메이션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럴 경우 이제 스태틱 메시를 따로 만드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스태틱 메시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 또 뭐 메모리도 더 늘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넣은 기능이 뭐냐면 스켈레탈 메시 컴포넌트를 스태틱 메시처럼 빠르게 렌더링하고 아예 애니메이션 티킹을 안 하는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스켈레탈 메시 컴포넌트에 셋 렌더 스태틱을 true로 설정을 하면 애니메이션 업데이트를 당연히 안 하고요. 렌더 패스도 스켈레탈 메시가 아니라 스태틱처럼 렌더링해서 더 빨리 렌더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써서 무기를 떨어뜨렸을 땐 요거 켜서 쓰고 주웠을 땐 다시 꺼주고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중요한 또 기능 중에 하나인 이제 템포럴 업샘플링이랑 다이나믹 레졸루션이라는 되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게임 내에서 사실은 가장 뭐 쉬운 옵티마이제이션 방법, 쉽고 효과가 큰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은 바로 해상도를 조절하는 거죠.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상도를 조절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언리얼 엔진에도 요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스크린 퍼센티지를 이용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제 스크린 퍼센티지를 이용해서 화면의 해상도를 낮추면 이제 화면의 해상도를 낮출 때 눈에 가장 띄는 게 UI잖아요. UI도 해상도가 낮아지면 안 되니까 이제 UI를 렌더링하기 전까지의 해상도만 낮춰서 처리를 하고 이제 UI 하는 데서는 이제 그 원래 해상도로 이제 올려가지고 업샘플링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슈가 뭐냐면 이 뒤에 있는 후처리까지 다 이제 낮은 해상도에서 하게 되고 이 스크린 퍼센티지를 쓰게 되면 실제적으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화면이 깨끗하지 못하고 뭉개져 나오기 때문에 실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넣은 기능이 바로 이 템포럴 업샘플링이랑 다이나믹 레졸루션이라는 두 세트를 두 개를 하나의 세트로 저희가 넣었고요. 이거는 이제 4.19에 들어간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럼 하나씩 무슨 기능인지 보면 이제 템포럴 업샘플링은 지금 저희가 이제 안티알레이싱 기술 중에 쓰는 것 중에 템포럴 안티알레이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 템포럴 안티알레이싱 할 때 그 해상도를 높여주면서 이제 샘플링하는 기능을 넣었어요. 그 패스에 이제 그런 기능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레졸루션은 뭐냐면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사실은 뭐 설명드리기지만 이제 콘솔에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콘솔에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뭐냐면 지금 정해준 GPU 버짓에 따라서 해상도를 자동으로 알아서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넣었고요. 그래서 이게 왜 유용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게임 내에서 사실 우리가 어떤 특정 플랫폼에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엑스박스 1 원래 버전에서 게임 프레임이 안 나온다고 해상도를 그냥 낮춰버리면 전체 게임 플레이 자체가 해상도가 다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 깨끗하지 못한 데서 아니면
해상도 낮은 데서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4K 인증도 못 받고 어쨌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실제 게임을 만들 때 보면은 항상 그 프레임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포트나이트도 언제 프레임이 안 나오면 굉장히 멀리 봐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그릴 때 GPU가 크고 당연히 그 다음에 아니면 캐릭터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서 막 접전이 일어나요. 그때 당연히 부하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때만 어떻게 해상도를 줄일 수 없겠느냐라는 거를 해주는 게 바로 이 다이나믹 레졸루션이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템포럴 업샘플링은 언제 일어나냐면 템포럴 안티알라이싱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서 바로 업샘플링을 같이 해줍니다. 여기서 해줘요. 즉 아까는 요 뒤에서 했잖아요. 요 뒤에서 그냥 스크린 퍼센티지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 앞에서 해주고요. 그러면서 요거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냐면 퀄리티가 좋아져요. 퀄리티가 좋아져요. 왜냐하면 템포럴 AA 방식 때문에 실제적으로 요걸 써가지고 해상도가 조절한 걸 업샘플링 하더라도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모션 블러나 블룸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고해상도에서 되기 때문에 더 사실은 티가 더 안 나는 거죠. 왜냐면 이런 것들이까지 다 낮게 하면 사실 더 티가 나는데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다이나믹 레졸루션 해상도 변경된 게 여기서 업샘플링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걸 쓰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젝트 세팅에서 렌더링 항목에서 요걸 켜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냐면 템포럴 업샘플링 해상도가 이제 변경이 이제 매 8프레임마다 지금 기본 값이에요. 그냥 매 8프레임마다 GPU 버짓을 체크해서 필요하면 이제 해상도를 변경해 줘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 이게 실제 우리가 화면에 보여주는 이제 그렇죠. UI가 가지는 최종 해상도 이제 실제 포스트 프로세스를 하는 해상도인데 게임의 렌더링은 이렇게 작게 해상도를 해서 그려주고 업샘플링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프레임을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이나믹 레졸루션 즉 업샘플링은 뭐 단순해요. 낮아진 해상도를 그냥 정해진 타겟 해상도로 업샘플링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걔를 뭐 굳이 특별히 세팅할 건 없어요. 물론 원래 갖고 있던 템포럴 AA가 갖고 있던 뭐 그 안티알래싱 퀄리티 그거에는 영향을 받지만 실제적으로 걔를 켜주는 거 이외에는 뭐 따로 설정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실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이나믹 레졸루션이 일어나는 이 값을 조정해서 가장 우리 게임에 맞는 해상도의 변경이 일어나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원하는 해상도죠. 최대 해상도와 최소 해상도. 우리가 진짜 버짓이 좀 있어서 우리가 버짓이 괜찮을 때 우리는 항상 최대 해상도가 실제 풀 레졸루션 풀 해상도보다 더 크게 그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최대 해상도와 최소 해상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최소 해상도죠. 사실 최소 해상도까지만 내려가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최소 해상도까지만 내려가도록 설정을 하셔서 우리가 게임 내에서 왜냐면 우리가 너무 낮은 해상도까지 완전히 자동으로 맡겨버리면 너무 낮은 해상도까지 내려가면 사실 퀄리티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 해상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프레임 타임 버짓이 중요해요. 즉 뭐냐면 이거는 무엇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냐면 사실 순수하게 GPU 버짓만 보고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씬을 렌더링 하는데 GPU의 버짓이 요 버짓에서 일정 범위, 이 스레드 안에서 벗어나는 값이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GPU 해상도가 GPU의 버짓을 넘는구나 해가지고 요 조건이 되면 그 버짓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해상도를 쭉쭉쭉쭉 낮추는 거죠. 요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PC에서는 지금 디세이블 돼 있어요. PC에서는. 그래서 PC에서는 디세이블 돼 있고 사실 근데 PC에서도 쓰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포트나이트에서 지금 PC에서 쓰기 위해서 이제 지금 테스트 해가지고 아마 저희는 내부적으로 한번 켜보긴 할 건데 이게 왜 디세이블 돼 있냐면 PC에서는 지금 GPU가 쓰고 있는 버짓을 정확히 얻어오기가 힘들어서 단지 그 이유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사실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화면이 지금 사실 GPU 버짓이 괜찮아서 사실 풀 해상도로 보여주는 데서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이지
사실은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그래서 쓰셔서 퍼포먼스 이득을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이거를 스위치에서도 처음에 낼 때는 써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값에 따라서 이제 다이나믹 레졸루션 설정을 이제 뭐 PS4에서 뭐나 PS4 프로에서나 이렇게 다른 해상도 값을 조절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60프레임, 저희가 60프레임을 콘솔에서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엑스박스 1도 그렇고 PS4에서 저희 60프레임을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실제 그러면 이거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다이나믹 레졸루션이 100%인 상태에서 의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풀 해상도예요. 풀 해상도에서의 화면이고, 요게 이제 보이시지만 83% 해상도, 60프레임을 한 거예요. 60프레임을 내기 위해서 뭐 섀도우나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나지만, 중요한 거는 뭘 보셔야 되냐면 해상도가 낮아졌으니까 블러리해 보이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근데 아마 거의 못 느끼실 거예요. 블러리해지는 게. 이게 사실은 좋은 점인데, 왜냐면 이게 그냥 다이나믹 레졸루션만 썼다면 블러리해졌을 텐데, 템포럴 AA를 써서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블러리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안 블러리해 보이게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비디오로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엑스박스 1에서 실제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여기 해상도가 바뀌는 게 보여요. 이제 낮아진 거예요. 지금 해상도가 낮아졌고 계속 이제 해상도가 조금씩 변하는데, 그때 이 화면이 눈에 띄게 변하는 게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고요. 다시 해상도가 높여졌고요. 이제 풀 해상도가 됐고, 그 다음에 해상도가 또 80%, 85%, 70%까지 낮춰졌어요. 예. 근데 아마 크게 느끼지 못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실제적으로 게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쓰는 거 보여드리면, 슈터 게임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오마이갓. 컴파일 하면 안 돼. 컴파일 하면 안 되죠? 아까 컴파일 해놨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컴파일 되면 이제 컴파일은 돼 있고 실행은 바로 될 건데, 어쨌든 요걸 바로 되죠. 그래서 그 콘솔 게임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슈터 게임이 가장 좋은 예제예요. 그래서 슈터 게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PC에서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레졸루션은 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플레이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레졸루션을 볼 수 있는 게 스탯 유닛을 치시고 하면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나? 여기 다이나믹 레졸루션 오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오프가 아니라 원래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나와요. PC에서는. 근데 그건 RHI.cpp에 가셔서 이 다이나믹 레졸루션 그 기본이 펄스로 되어 있는데 그걸 true로 바꾸시면 이제 되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코드를 수정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럼 실제 레졸루션이 바뀌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레졸루션이 바뀌려면 템포럴 AA 업샘플링을 키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졸루션 오퍼레이션 모드를 이루해서 키고요. 그 다음에 레졸루션이 바뀌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버퍼 하나를 화면에 그려서 해상도, 실제 렌더링되는 해상도가 어떤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준비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 100%예요 레졸루션이. 근데 지금 GPU가 16ms 정도 쓰고 있어요. 그럼 내가 버짓을 저거보다 조금 더 버짓을 주면 그걸로 인해서 다이나믹 레졸루션이 간섭해야 되는, 버짓이 지금 간당간당하다, 줄여야 돼 라는 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8로 해버리면 줄죠. 근데 화면에 해상도가 바뀌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 지금 화면에 해상도가 바뀐 거예요. 다이나믹으로. 그래서 다시 버짓을 좀 더 줘서 안전하게 하면 또 해상도가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버짓을
또 낮춰서 주면 14는 너무 버짓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급격하게 바뀌죠. 다시 키우고 다시 버짓을 18 정도 주면 16.6. 아이고 버짓이 너무 많이 주네요. 7.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게임 내에서 이런 버지팅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꼭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 이제 간단한 이제 팁들도 몇 가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티킹 최적화하실 때는 이제 티킹 최적화가 꼭 필요해요. 저희도 꼭 쓰는 게 이제 덤프틱스라는 콘솔 명령어를 치시면 지금 게임 내에서 티킹하고 있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그니피컨스 매니저를 쓰는 이유도 티킹하는 거 안 하게 하고 막 하는 건데,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안 해야 되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덤프틱스를 통해서 현재 액터와 컴포넌트들의 틱 스테이트를 뽑아서 이제 필요 없는 애들, 왜 얘가 티킹되고 있고 얘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애들 제거하는 게 꼭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포트나이트에서는 라이트 맵을 사용하진 않아요. 전부 다이나믹이라. 근데 그런 게임이 흔하진 않지만 만약에 하신다면, 그 다음에 저희가 포트나이트에서 그런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약간 카툰풍의 게임이고 하신 경우 GI가 크게 영향이 없는 경우 뭐 디스턴스 필드, 앰비언트 오클로전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게임을 만드실 수 있는데, 그때 이 옵션을 꼭 끄시라고. 예. 그러면 이제 뭐 필요 없는 쉐이더도 다 날아가고 해서 더 최적화된 다이나믹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쿠킹 시 컨텐츠 최적화 팁인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스위치에서 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떤 특정 플랫폼이 있는데 걔가 나와 있는 디바이스가 딱 한 종류가 있거나 해가지고 걔에 나오는 게임에는 딱 맞게 이런 디테일 모드도 변경할 필요가 없고, 할 경우에는 딱 디테일 모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뭐 이미터에 있는 안 쓰는 디테일 모드 날린다던가, 안 쓰는 디테일 모드 말고 안 쓰는 컴포넌트 날린다던가, 이런 설정을 하시면 쓸모없는 애들을, 컴포넌트들을 다 안 쓰고 쉐이더도 날린 이제 쿠킹된 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사실 콘솔도 PS4도 있고 PS4 프로도 있고 막 이래서 그런 콘솔엔 쓰기 어렵지만, 스위치나 어떤 단독 플랫폼에 쓰실 때는 이런 고정된 걸 쓰셔서 쿠킹을 하시면 이제 그런 필요 없는 컨텐츠를 날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